고유정은 1983년 제주시에서 렌트카 사업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다. 형제로는 남동생이 2명 있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3남매를 낳고 아버지와 이혼했으며 3남매는 어머니와 재혼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한다. 고유정과 전 남편 강씨는 같은 대학 캠퍼스 커플로 만나 5년 동안 사귀다가 2013년 결혼한다. 봉사활동을 함께하며 만난 이후 이둘은 연애 시절 정말 다정해 보였지만 결혼 직후부터 불화가 시작됐다. 고유정은 가끔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우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두 사람이 신혼여행을 갈 때 여행을 마치고 해외에서 귀국하는 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도착했다. 당시 비행기 탑승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상황이었지만 고유정은 아직 못 산 게 있다라며 면세점으로 향했다고 한다. 이후 마지막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와 강씨는 가야 한다며 고유정을 재촉했지만 고유정은 끝까지 타지 않았고 강씨가 면세점으로 돌아오니 고유정은 면세점에서 그대로 여유롭게 물건을 사고 있었고 결국 두 사람은 예약한 비행기를 놓치게 된다. 피해자가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별로 없는 데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출산과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해 가정 형편은 더욱 쪼들리게 되었다. 고유정은 불만을 품고 화가 나거나 일이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진 데다 강씨에게 폭행을 행하고 격분하면 흉기를 집어들 정도의 가정폭력을 일삼았다고 한다. 당하고만 살던 강씨는 결국 2016년 말 고유정에게 이혼을 요구한다. 두 사람은 2017년에 이혼이 성립되었고 강씨의 수입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아들의 양육권은 고유정이 가져가게 된다. 강씨는 아들을 보고 싶어 고유정에게 연락을 해도 답이 없었고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며 2년 동안 아들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 이에 강씨는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법원은 강씨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 이혼 2년 만에 한 달에 2번씩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강씨는 승소 후 2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보러 갔지만 그날이 강씨의 마지막 날이 된 것이다. 고유정은 재판 결과가 나온 후 분노에 휩싸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범행을 2주 동안 계획했다고 한다. 2019년 5월 27일 경찰은 강씨의 남동생으로부터 전 부인을 만나러 간 형과의 연락이 두절됐다 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전 부인인 고유정과 전화통화를 했다. 그러나 고유정은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도망가 버렸다는 거짓말을 했는데 경찰은 그 말을 그대로 믿은 것이다. 다음날 28일 강씨의 동생이 펜션 인근 CCTV의 영상 자료를 직접 제출했는데 이 CCTV 영상을 통해 강씨가 실종신고 접수되기 전 고유정과 함께 펜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게다가 강씨의 휴대폰 신호가 끊기고 한 마트의 주차장에 강씨의 차량이 3일 내내 아무런 이동 없이 주차되어 있는 등 수상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은 해당 사건을 형사과로 넘긴 후 해당 펜션을 수색했다. 펜션 수색 과정에서 강씨의 것으로 보이는 다량의 혈흔을 찾아냈다. 펜션 욕실 바닥과 거실, 부엌과 침실 천장 등 실내 여러 곳에서 상당량이 발견됐고 발견된 혈흔이 강씨의 것으로 확인되자 고유정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여 고유정의 차량에서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를 발견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은 낮 12시경 혼자서 가방 2개를 들고 펜션을 나섰지만 강씨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다. 강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고유정을 충북 청주에서 긴급 체포했다. 고유정은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해 수박을 썰다가 흉기로 방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편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인 졸피뎀 성분이 나왔다. 수면유도제를 섭취하고 피의자인 고유정에게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이 와중에 태연이 범행 도구를 사면서 마트 포인트를 적립하고 준비했다가 필요가 없어 안 쓴 표백제를 환불까지 받는 모습을 보여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전문가들은 고유정의 내재된 성격이 경계선 성격장애로 추정하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후 마트에 가서 환불을 하는 행위는 살인을 저지르는 충동적이고 격한 행동 뒤에 침착하게 일상적 행동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한 예로 들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는 첫날부터 모든 진술 거부로 일관하다 기억이 정리되지 않아 진술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선 밝히지 못했다. 고유정에게는 이혼한 전 남편 강씨 외에 재혼한 새 남편이 있었는데 2019년 3월 2일 의붓아들이 질식사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새 남편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의붓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의붓아들 사망사건 전 고유정이 수면제를 처방받은 점, 새 남편의 몸에서 해당 수면제가 발견된 것, 의붓아들의 사망사건 전 치매 어머니 베개 질식사 기사를 검색해 본 것 을 통틀어 의붓아들 또한 살해한 것으로 생각했었지만
결국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제대로 된 증거가 나온 게 없어 이 혐의는 무혐의 처리되었다. 전 남편 사건은 유죄, 의붓아들 사망 사건은 무죄가 되어 결국 1심과 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된다.